안녕. 네. 자, 오늘 이제 공통수학 원 수업 세 번째 단원, 네 번째 단원 복소수 3차식 네 번째 단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두 단원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원 복소수를 들어갈 차례인데, 일단 이 복소수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쓱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약간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뭐 물론 이제 그 전 단원들도 뭐 나머지 정리랑 홍병식 이게 뭐 인생에 뭐가 필요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신다면 뭐 그것도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사실 나머지 정리가 인생에 뭐 필요합니까? 그렇죠? 필요하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필요해가지고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땡땡 마트나 아니면 뭐 푸땡에서 뭐 물건 살 때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상 거기에서 계산도 다 해주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딸깍딸깍만 하면 되는데, 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그 이유가 사실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똑똑해지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실용성이 있어야죠. 지금 여기 복소수에서 하는 얘기는 거짓된 숫자라고 해서 허수라는 것을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공감이 안 되는, 이 단원에 대해서 약간 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하나 살짝 스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원에 혹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혹시 보셨나요? 이 다음 단원에 뭐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웠었던 2차 방정식 있죠? 네,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보면은 이제 그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의 값에 따라서 근이 뭐 2개다, 1개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다 구라였어, 그게.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을 좀 복구하는, 다시 이제 번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소수라는 것을 다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이따가 살펴보시면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전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이블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바이블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공부하셨을 때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보셨을 것 같아서, 미리 오늘 수업의 포인트 중에 하나를 지금 먼저 좀 짚어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2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첫 페이지. 복소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소단원 이름은 복소수의 뜻이긴 한데, 복소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허수단위 i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허수단위 i라는 것이 도대체 태생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자,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는 x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뭐예요? 2랑 마이너스 2. 그치? 이건 우리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곱근 공부할 때 배웠었어요. 자, x제곱이 1이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야? 1과 마이너스 1. x제곱이 0이다. 0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뭐야 이거? 3학년 과정으로 갔을 때 이거 뭐였어? 없었지, 그치? 야, 이런 게 어딨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 뭐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게 어딨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부호가 있는 수를 공부하고 나서부터 양수 곱하기 양수, 얘는 뭐야? 양수였죠. 양수 곱하기 음수, 이건 음수였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 이건 양수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그놈이 양수냐 음수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양수라고 해도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라고 해도 제곱하면 양수가 나올 거야. 그런데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야, 이딴 게 어딨어? 없어 라고 하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제곱근 공부했었을 당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그것도 구라였다. 3학년 때 우리가 거짓말을 좀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집중하는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 애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없는 건 맞는데 있다고 하겠다. 말이 벌써부터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i라고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i를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그냥 좀 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허수라는 부분이고요. 이 단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단위원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삼각비 공부하면서 내가 살짝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은 이제 대수라고 하죠. 원래는 수원이라서 자꾸 이제 제일 먼저 튀어나와. 아무튼 대수 파트에서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단위원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삼각비를 공부했었을 당시에도 단위원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단위원이라는 것은 원의 단위라는 것이 붙었다는 거죠. 그냥 이 단위가 뉘앙스는 표준이라는 소리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표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로 고정되어 있는 원? 1로 고정되어 있는 원. 이걸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불렀어. 이것도 이제 그 뉘앙스야. 그래서 허수 단위. 단위라는 것은 그냥 허수 중에 하나의 표준? 표준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음수 중에서 이제 딱 기준이 되는 마치 양수로 따지면 1과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뭔가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 x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 아이를 허수, 단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명칭과 표현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했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얘가 도대체 왜 정의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허수 단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곱했을 때 4가 되거나 제곱했을 때 1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늘 항상 두 개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이제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두 마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i, 하나를 마이너스 i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그냥 그렇게 하겠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그냥 부호의 음수의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반대 방향이라는 그냥 진짜 그 원초적인 마이너스 그 자체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이너스라는 것을 딱 받아들였을 때 한쪽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마이너스를 받아들였었잖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해발, 해적, 영상, 영하 꼭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음수 약간 이런 그 뭐 이득 손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한쪽을 내가 플러스로 정하면 그것의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정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i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i. 수업에 방해하지 마세요. 그 뒤에 수업에 방해하지 마. 잡담하라고 거기 나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허수단위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예전에 제곱근을 표현했었을 때 그 표기법을 빌려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i라는 것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좀 어색하긴 하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i 존재하지도 않지만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를 우리가 i라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로 했고 그것의 의미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i 제곱근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 i의 실제 원래 이름은 허수 단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주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정리하면서 들어요. 가볍게. 우리가 원래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수,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존재하는 게 너무나 자명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존재했다.
근데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거 하나. 근데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었는데 실제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그것을 다뤄보고자 한다라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i라고 칭하겠다. 그것의 이름은 허수단이다. 루트 마이너스 1로도 표현할 수 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i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i도 존재한다. 그 마이너스 i라는 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표기할 수도 있다 라는 그냥 뭔가 가상의 숫자를 시스템적으로 약속하는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는 되시나요? 납득은 안 되지만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아듣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허수단위, 이 i라는 녀석을 다루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죠. 이건 바이블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이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카테고리로 묶여서는 대수라고 해요. 대수.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 수학 과목 대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뭐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 함수의 그래프까지 말고 그냥 함수식 다루고 뭐 이런 것들 정도쯤까지 그게 네, 잘 가요. 네, 그게 이제 대수라고 합니다. 왜요? 근데 지금은 못하니까 잠깐 들어가서 개인 공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왜요? 뭐 오늘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십시오. 나 수업하고 있을 땐 그런 것들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1차 방정식이나 뭐 2차 방정식이나 뭐 1차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 배웠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수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학에서는 각각의 그 카테고리마다 학문의 이름들이 있죠. 대수, 뭐 기하, 뭐 해석하, 뭐 이산수학, 뭐 이런 어떤 그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들별로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큰 척추 같은 뼈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땡땡의 기본 정리라고 해요. 근데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살짝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드리시면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 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다? 1개다. 2차 방정식은 2개다. 3차 방정식은 3개다. 4차 방정식은? 맞아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 라는 것이 그 대수학을 관통하는 기본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리야. 뼈대자. 이거는 그냥 척추와 같은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수학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이걸 만족시켜야 돼.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걸 한번 쫙 상기해 보면은 뭔가 배신감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근이 2개고 어떤 케이스는 근이 1개고 어떤 케이스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아니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 여기에서 한번 보자. 자, 이거 2차 방정식 맞죠? 그렇죠? 자, 이거 근 몇 개라고 배웠어? 이거는요? 1개. 이거는 없다라고 배웠잖아. 맞죠? 벌써 거짓말을 당한 거야. 얘는 근이 1개인 게 아니라 얘 근 2개고요. 얘 근 없는 게 아니라 얘도 근 2개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그 기본 정리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시스템적으로 만든 숫자가 그게 바로 이 허수예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있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아이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는 두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얘는 언제나 근을 2개를 가져야만 되는 아이거든. 그런 운명을 지닌 아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만 약속을 추가로 해주면 될까? 이 안에 있는 아이가 음수가 되더라도
괜찮다라고만 해주면 돼. 그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되면 괜찮다.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다. 물론 실제 있는 수는 아니야. 실제 있는 수는 아니지만 그냥 그 수를 존재한다라고 시스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걸로 우리는 그 기본 정리를 지켜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 그럼 도대체 왜 그 짤데기 없는 게 기본 정리입니까? 뭐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정말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그걸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나보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다가 복소수의 의미, 가치, 존재 이유 뭐 이런 것들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정말 뭐 어떤 유능하신 분들께서 4, 50분에 걸쳐서 이제 복소수의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쫙 하고 설명해 주시겠죠. 근데 그걸 다 잘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과학 계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실수 체계와 허수 체계 이 2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서 작성하고 싶을 때 그때 이 복소 체계에서 식을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복소수, 복소 체계라는 걸 더욱더 발전 심화시키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요. 어쨌든 존재 이유와 가치는 또 그 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복소수를 다루게 됐었던 가장 원시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만.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그 말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어도 괜찮다. 그냥 그렇게 음수가 되어도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수를 정의하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실수라고는 하지는 못하고 그것이 실제로 가상의 숫자, 거짓된 숫자이기 때문에 거짓 허자를 써서 허수, 실제로 영어로는 가상의 숫자라는 의미를 따서 imaginary nu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imaginary라는 그 앞글자 i를 따서 우리가 이걸 i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여전히 납득이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나도 역시 복소수 배웠을 당시에 도대체 이걸 그래서 왜 배우는 건데 알긴 알겠어. 그치만 그 기본 정리가 도대체 왜 하면서 이제 정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딱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아예 없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 방금 전에 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집을 놓고 갔어? 엄청이 남자더라고. 곧 있으면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허수라는 것을 그런 이유로 탄생시키게 되었다. 다시 좀 요약을 하자면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 중 하나인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 라는 것을 성립시키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i가 존재하는 것처럼 시스템으로 우리가 숫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i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는 아니라서 실수라고 부르진 않고 거짓된 숫자라고 해서 허수, 가상의 숫자라고 해서 imaginary number라고 쓴다. 그래서 그 앞글자 i를 따서 우리가 허수 단위를 i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한다. 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숫자의 표현을 또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허수 단위 i를 사용해서 말이죠. 자, x제곱은 마이너스 3.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i라고 하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루트의 표현으로 빌려가지고 쓴다면은 이 x라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 그냥 두 개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마이너스 3. 자, 우리는 이제 이 친구를 i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제곱근을 공부했었을 때 그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좀 쪼개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우리가 정상적인
실제 존재하는 숫자랑 실제 존재하는 숫자, 이 실제 존재하는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던 거긴 하지만 그게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고 간주하고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3의 곱으로서 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도 이제 통해서 이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이 아까 뭐라고 했지? i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내가 i라고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루트 3i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뭔가 납득 가능하죠, 그쵸? 뭐 전혀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는 아니잖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만하다,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쵸?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의 투성이에요. 정의와 규칙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그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들의 연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유를 붙이고 의미를 붙이자면은 얘가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 위에다가 좀 쓸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그 x는 이젠 두 개 다 얘기해 볼게요. 루트 7 i랑 마이너스 루트 7 i.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이너스에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음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닙니다. 단지 얘랑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숫자다라는 소리예요. 복소수는 당연하겠지만, 이 허수는 당연하겠지만 양수와 음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실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 음수라는 개념, 이 부호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요건 어떨까? x제곱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x는 루트 4i 마이너스 루트 4i. 근데 루트 4랑 마이너스 루트 4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소수를 정의하고 난, 허수를 정의하고 난 이후의 시스템은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들로 최대한 좀 맞춰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되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신선한 내용이기도 하고 분량이 좀 적다 보니까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질문. 유정말 주고. 네, 다녀오세요. 무슨 뭐 퀄리티 높은 또 훌륭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무리야? 괜찮아, 다녀. 다녀와 너도. 질문. 좋아. 0개랑 없다랑 다른 거예요. 0개랑 없다. 개수가 0개다라는 얘기는 없다죠. 그렇지만 값이 0이다라는 것은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x가 뭐 예를 들어서 0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아니죠. 0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으로 따진다면 한 개라는 값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해가 없는 상황은 어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만족시키는 그 x의 값이 존재하지는 않는 거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살짝 궁금했었던 포인트는 음수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다 치지만 아까 x제곱이 0이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럼 여전히 한계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아마 그걸 좀 의식하고 질문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0이라는 숫자로 한 개의 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이 두 개입니다. 이건 원래 근이 두 개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두 개? 0과 0 맞아요. 0과 0 0과 0으로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근데 뭔가 이걸 두 개라고 말하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억지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복도라는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중복도. 그러니까 0이라는 근으로 한 개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만큼의 중복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중복도를 갖고 있는 한 개의 근 해서 두 개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한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두 개인 것 같은 한 개. 조금 까다롭게 따진다면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진 않아요. 근데 굳이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개라고 해도 괜찮아. 실제로 왜 두 개인데 0과 0 두 개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얘는 그냥 한 개야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너네들은 괜찮아. 2라는 중복도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근 이렇게. 근데 어쨌든 대학교 이상에서부터는 2라는 중복도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근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이 두 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근이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라고 얘기하든 두 개라고 얘기하든 그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정답으로 인정받는다. 근데 이게 사실 이 근처의 어느 모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서 조금 다퉜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근이 한 개로 취급돼야 되냐 두 개로 취급돼야 되냐라는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묻는 질문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걸 단답형 문제로 출제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한 아이들 사이에 맞고 틀리고가 달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답을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좀 한참을 싸웠는데 역시나 선생님들은 잘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 좀 끼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지 아니까 어쨌든 사과를 받아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바꿔줄 수는 없대. 근데 이유가 조금 구차했어. 이미 성적표가 나와서 그래. 아니 나랑 계속 그동안 싸웠으니까 나랑 일주일을 싸웠어.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성적표 나오니까 아 근데 죄송하지만 성적표가 나와버려서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그래서 그러시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 학생 한 명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좀 기억이 남는데 뭐 그래도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헷갈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소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자,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배워왔었던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무슨 숫자를 배웠죠? 1, 2, 3 이런 우가 하는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썼을 법한 그런 숫자. 자연수. 자, 여기에 이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죠?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여기에 뭐 2분의 1, 3분의 1, 0.1, 0.7땡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죠? 네, 유리수. 지울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데 수를 몰라서 쓰겠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리수에다가 우리가 뭐 루트 2, 루트 3, 파이 뭐 이런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즉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 유리수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숫자들을 쫙 모아서 그게 뭐 루트 2, 뭐 루트 3, 뭐 파이 뭐 이런 것들 해서 싹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을 우리가 이 영역을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의 정확한 정의는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걸 무리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정의부터가 좀 불쌍해. 그냥 걔는 약간 합성수랑 비슷한 느낌이야. 합성수도 정의가 어떻게 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뭔가 걔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얘가 아닌 쩌리.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무리수도 유리수가 아닌 거. 그걸 이제 무리수라고 합니다. 좀 불쌍하죠. 유리수, 무리수에 대해서 좀 재미난 얘기가 있긴 한데 뭐 그러면 좀 약간 수업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실수보다 더 큰 범위의 수의 체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그게 바로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고요. 이 복소수 안에는 보시다시피 실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실수가 아닌 부분, 요 부분,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수랑 가상의 숫자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듯이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따 백지 테스트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를 모르면 그것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학을 공부하면 수는 알아야죠.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뭐랄까 보면서 쓴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수 먼저 해놓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면 뭐가 됐었지? 라고 하면서 정수. 그래서 내가 먼저 쓰고 체크하고 틀렸으면 고치면 되지. 이런 것 정도쯤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이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는지가 이 공부의 성취도 효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쓰고 검사를 맞는 느낌으로 가냐 아니면 보면서 베껴 쓰느냐 이 차이가 많이 크죠. 알았어. 아직도 첫 페이지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뒤부터는 그냥 뭐 순식간에 나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소 체계가 이 응용 확장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수 체계와 같이 병렬적인 어떤 식을 좀 구성하고 구사하고 싶어서였다고. 그러면은 실수 체계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연산 방식들이나 시스템들이 거의 완전히 흡사하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 아까 공부하셨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당연한 얘기들 투성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납득 안 되는 거? 좀 헷갈린다.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거. 없습니까? 괜찮아요? 이거 내가 나중에 너네들한테 기습적으로 그냥 갑자기 딱 백지 내놓고서 자, 수의 책을 한번 써봐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써낼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준비는 늘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알파벳을 모르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까불면은 안 되는 것처럼. 소수보다 큰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의 체계의 궁극이에요. 복소수. 여기서 더 이상 확장되진 않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복소수는 실수도 담고 있어야 되고 허수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만든 좋은 아이디어, 좋은 표현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A 플러스 BI라는 형태예요. 여기서 이 A랑 B는 모두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요. A랑 B는 모두 실수. 물론 BI는 실수가 아니겠지만요. A랑 B는 모두 실수입니다. 자, 이때 이 A라는 것을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B를 BI가 아니에요. B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BI가 아니라 B만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B만.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당연히 A랑 B 모두 실수이고요. A랑 B 모두 실수. A는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값에 따라서 그놈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게 됩니다. 당연히 예상해 보셨겠지만
저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면 허수겠고 허수 부분이 죽으면 실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다시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면 허수겠고 허수 부분이 죽으면 실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b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b가 0이 아니다? 그럼 무슨 수? 허수. 허수인 케이스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상상해 보세요. a는 0, b는 0이 아니야. 그럼 그냥 bi라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bi. 자, 그러면은 뭐지? bi 그냥 허수잖아. 그냥 진짜 허수이기만 하죠. 뭐 실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순수하게 딱 허수 부분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순허수라고 합니다. 순수한 허수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 순수한 허수도 아니고 실수랑 허수가 섞여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허수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도 표현해요. 그냥 당연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라도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뉠까? 자, b가 0이다 라는 것은 결국 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허수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일단 실수죠. 그냥 실수야, 얘는. 일단 실수. 근데 이 실수도 굳이 따진다면 두 가지로 나뉘긴 해. a까지도 0이다? 그럼 뭐 그냥 0인 거겠죠, 그렇죠? a가 0이면 그냥 0이야. a가 0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a라는 실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 두 개로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건 두 개로 나누는 게 좀 의미가 있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건 두 개로 나누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냥 b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든 0이 아니든 그냥 a로 실수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노크하고 답장 없으면은 그냥 열시면 되고 노크하고 답 있으면 자리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 중국어에서 그 개념만 정리해서 이거 고정하는데 정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그 특강 보면서 집에서 찍겠어서 네, 일단 지금 뽑아달라고 한 거 있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인쇄 눌러놨으니까 좀 이따가 줄게요. 그리고 내가 수업하고 있을 땐 중간에 함부로 못 멈추니까 내가 수업하고 있을 때는 이미 강의 찍고 있어가지고 그건 좀 배려하고 기다려주세요. 잘못 나와. 네, 그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소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야.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어느 영역이 있겠어? 실수의 바깥 부분이 허수 영역이 있겠죠. 이 허수 영역 중에서 어느 일부분? 이걸 우리가 순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허수 부분만 있는 순수한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실수도 순허수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이 허수 부분 여기에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b가 0이라고 한다면은 허수 부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실수 부분. 그러니까 요 안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뭐 거기서 a까지도 0이다. 그럼 뭐 여기 정수 범위 안에까지도 들어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지금부터는 꽤 당연한 이야기들 투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랑 a 플러스 bi가 서로 같으려면 a는 뭐고 b는 뭐게? 2랑 4. 오케이. 자, 다음 박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끝이야 진짜. 너네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딱 그 내용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전에 한등식 공부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개수들끼리 서로 비교해가지고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 왜냐면은 이제 상수는 x라는 항을 표현할 수가 없고 또 x는 또 다른 뭐 y라든지 그런 항들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꼭 저놈을, 이놈이 꼭 저놈을 마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개수들이 서로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2가 만약에 저 3i에는 i 부분을 어느 정도 일부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럼 그때는 완전히 얘네가 똑같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박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례복소수. 자, 혈례복소수. 여러분들 혈례라는 말을 쓰는 상황이 있죠, 일상생활에서. 언제 있어요? 신발. 신발, 양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짝이 있는 거, 뭐 장갑 같은 것들도 뭐 한 켤레, 두 켤레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진 않. 한 짝, 두 짝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짝이 있는 거를 우리가 켤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켤레라는 것은 그냥 짝꿍?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들은 서로 뭔가 이렇게 짝꿍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관계냐? a 플러스 bi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 a 마이너스 bi. 얘네 둘 사이가 서로 짝꿍 관계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를 a 마이너스 bi라고 하고 한마디로 얘의 단짝 a 마이너스 bi. a 마이너스 bi의 켤레복소수도 a 플러스 bi라고 합니다. a 마이너스 bi의 단짝 a 플러스 bi. 근데 뭐 그냥 짝꿍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멋없으니까 이제 좀 세련된 표현을 만들어낸 거죠. 켤레 복소수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 a 마이너스 bi의 켤레복소수는 a 플러스 bi. 자, 그러면은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는 뭐? 2 마이너스 3i. 자, 그럼 3i 플러스 4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네,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가운데 것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가운데 걸 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 켤레복소수는 3i 마이너스 4 이거 아닙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i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주의 깊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했잖아요. 복소수, 뭐 켤레 허수 이런 거 아니잖아. 켤레 복소수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나 순허수 모두도 켤레 복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의 켤레 복소수 뭐게? 4죠. 자, 그러면 3i의 켤레 복소수는 뭐게?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지. 이거는 마이너스 3i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함정이 잘 걸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별표도 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정의 잘 메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시도 메모해 주세요. 찬이. 그래서 일반적인 실수는 그냥 단순히 그 아이가 그대로 켤레복소수로 튀어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어떨까? 2 플러스 루트 3 얘의 켤레복소수는? 응? 대답을 못해?
자,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복소수는? 응. 2 플러스. 그래, 2 플러스 루트 3이지. 말했잖아.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가운데 있는 놈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이 통째로 실수잖아. 얘 실수 부분이잖아.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실수 부분이잖아. 그래, 이거 그대로 써줘야지. 이 문제랑 뭐가 달라? 똑같은 문제죠, 그쵸? 넌 왜 대답을 못해? 너무 갑작스러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쟤는 이건가요? 쟤는 저건가요? 막 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복소수는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는 뭐 3i 플러스 4의 켤레복소수는 4의 켤레복소수는 3i의 켤레복소수는 너무 힘들잖아.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복소수는 몇 개냐 이거? 14개? 응. 너무 많잖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워낙 자주 쓰이니까 그거를 정말 귀찮았는지 한 글자로 줄여버립니다. 바. 그냥 바라고 줄였어요. 바. 자, 그래서 우리가 2 플러스 뭐 3i의 켤레 복소수라는 이 표현을 2 플러스 3i 바 라고 읽고 표현을 2 플러스 3i, 이건 더 귀찮았는지 진짜 바를 갖다 씁니다. 정말 대충 살죠, 그쵸? 자, 수학자들의 귀차니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라는 것을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바라고 쓰고요. 실제로 이 바라는 것은 BAR, 막대기라는 의미예요. 막대기. 2 플러스 3i 바. 그리고 진짜 바를 갖다 놓습니다. 수학에서 바를 은근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집합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통수학 2에서 집합 공부합니다. 집합을 공부할 때도 이번엔 세로 막대기를 씁니다. 그것도 바라고 읽어요. 그다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로 막대기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건 역시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되게 자주 씁니다. 그래서 x 바 x는 어쩌고저쩌고 p a 바 p 뭐 이런 표현들도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바입니다. 바. 물론 절대값에 써져 있는 그것도 바예요. 근데 그땐 바라고 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뭘 의미한다? 2 플러스 3i 바. 그럼 뭐야 이거? 왜 대답을 안 해? 2 플러스 3i 바는 2 빼기 3i 라고 써주시면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켤레복소수라는 것을 그냥 저렇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수의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뭘까? 어떤 수? 그렇지.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겠지. 왜냐면 나의 짝꿍의 짝꿍 하면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의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 하면 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3 플러스 4i의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 살짝 좀만 더 길게 쓰시면 돼요. 좀 구분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뭐다? 이건 뭐야? 3 플러스 4i다 라는 것까지. 그러면서 그 밑에는 뭐 이그젬플이라든지 개념 체크 눈으로 살짝 한번 보고 다 풀어보신 분들은 1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신 분들은 좀 풀어봐요. 눈으로라도 한 번씩 풀어봐. 그래서 125페이지 이그젬플이랑 개념 체크 푸는 데까지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다 풀고 넘어오시기. 네, 갔다 오세요. 그럼 말없이 갔다 와. 질문.
아 질문 아니야? 아, 가다. 푸는 과정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 128페이지. 물론 이제 쉬는 것도 좋은데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쉬는 것도 좋은데 뭐 굳이 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음에 할 것도 미리 읽어보시면 그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테니까 마냥 그냥 할 거 없다고 쉬기만 하지는 마세요. 아 물론 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쉬는 것도 좋은데 그냥 목적 없이 쉬는 것과 목적 있게 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 그치? 자, 1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당연한 것 중 하나예요. 너네들이 이걸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을 먼저 보고 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야 이거 2 플러스 3i랑 3 마이너스 i랑 더하면 뭐게?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정답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i라는 것이 그냥 우리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2 플러스 3x 더하기 3 플러스 4x. 자, 그럼 이거 얼마야? 5 플러스 7x.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산이 그리 막 뭔가 낯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익숙하게 보였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계산들을 해왔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근데 곱셈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뭐 아예 뭐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2 플러스 3i에다가 1 플러스 2i. 자, 얘네 두 개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악수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 플러스 4i 플러스 3i 플러스 6i 제곱 이렇게 일단 계산하는 방식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끼리 합쳐서 쓸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렇게 합쳐서 써주면 돼. 다만 여기는 이 친구가 6i 제곱으로만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i 제곱이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왜?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x를 i라고 놨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i라는 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2 플러스 7i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4 플러스 7i라고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단순히 딱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야. 6i 제곱은 6i 제곱으로만 놓을 필요는 없다.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그렇게 추가 계산을 더 진행해 달라 라고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누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연산이라고 했죠? 왜요? 그냥 분수로만 만들면 되니까. 2 플러스 3i 나누기 1 플러스 2i. 자, 이거 결과는
1 플러스 2i 분의 2 플러스 3i. 네 맞아요.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죠. 다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그 유리화라고 하면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는 이대로 두는 거는 조금 그냥 뭔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모 분자에 각각 무엇을 곱했어요? 이 친구를 더 이상 무리수가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서 그래서 얘는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 하니까 1분의 어우 아주 막 신기하게 잘 나오죠. 자, 이 친구는 루트 6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빼기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잖아, 그치? 기억나시죠? 그때 그 시절. 이것도 이렇게만 놓으면 약간 성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배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분모 문제에 무엇을 곱해야 이 i가 사라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분모 문제에 각각 무엇을 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1 빼기 2i. 자, 왜일까요? 우리가 결국엔 여기에서도 합차 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왼쪽 제곱 빼기 오른쪽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몇 i 이런 것들 다 안 나오겠죠?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인 꼴일 테니까 1의 제곱은 당연히 실수 맞잖아. 요 친구를 제곱해도 i의 제곱이 되니까 얘도 역시 실수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1-2i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1-2i를 보세요. 이게 괜히 1-2i일까? 이 친구의 뭐야? 이 친구의 뭐야? 켤레복소수. 그쵸? 1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눗셈을 했었을 때 이 분수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이는 답. 근데 이 분수의 결과를 이 분모 부분을 더 이상 허수가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유리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진행을 해준다고 할 때 분모 분자에 각각 무엇을 곱한다?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그냥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걔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곱해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자, 분모 얘 왼쪽 제곱 얼마야? 1 빼기 오른쪽 제곱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4. 오른쪽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는 1 플러스 4에서 5가 됩니다. 5.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죠. 2 마이너스 4i 플러스 3i 마이너스 6i 제곱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6i 제곱은 플러스 6이니까 이걸 또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8 마이너스 i 하고 요거는 5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5분의 8 마이너스 i라고 최종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눗셈 계산을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거를 정리하는 데는 조금 이제 뭐 켤레복소수 곱하고 하는 귀찮은 작업이 진행될 수는 있다. 그것만 양해를 해달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 그 박스 안에 있는 이 문자로 보면은 되게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거야. 뭐 무슨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ac 플러스 bd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bc 마이너스 adi. 이거 외운다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진짜 답도 없죠. 근데 외우는 게 전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써놓고 유리화하면 돼. 써놓고 유리화하면 돼. 외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써놓고 유리화한다. 알겠죠? 다시 뭐 한다? 써놓고 유리화한다. 그럼 뭐 이런 것도 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알겠죠? 네, 공부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번 켤레복소수의 성질. 자, 별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내가 여기다 별표를 왜 이렇게나 많이 했냐면 얘가 자 1번 꼭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2번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뭐게요?
1번일까 2번일까? 2번. 자 1번 꼭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2번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2번. 우리가 이렇게 별표를 5개나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눈치껏 답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답해보자면 1번이죠, 그쵸? 아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이유는 2번입니다. 아니 없어도 문제 풀 수 있다면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별표를 치라고 한 거야. 너네가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알 방도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걸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한 3분, 5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1분도 안 걸리게 끝낼 수 있어. 근데 그 시간 체크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5분 동안 막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풀었어. 자 어때? 기분이 좋지? 뿌듯하지? 대견하지? 자기가 잘한 거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서 강제로 별표를 5개나 박아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라면 내가 굳이 별표 쓰라고 하지 않아도 너네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도 문제가 풀리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참 비효율적으로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발시키니까. 무슨 착각? 내가 되게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대견하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너네가 여기에 더욱더 집중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강제로 별을 박아놓았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적어두세요. 연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시간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Z라는 것은요, 복소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워버렸네. Z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A 플러스 BI라는 형태로 놓습니다. A 플러스 BI. 의성질. 자, 리사이클. 자, 편례복소수의 성질. 자, 보통 우리가 Z라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요. Z 바라는 것을 A-BI라고 놔요. 자, 1번. A 플러스 BI랑 A-BI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더 맛있는 거 든든하게 먹고 오지. 뭐 혹시 편의점 가서 간식만 먹고 온 거야? 밥을 먹고 왔어? 네. 오, 빠른데. 잘 먹네. 네.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BI랑 마이너스 BI가 서로 싹 하고 삭제가 되면서 A 두 개만 남죠. 2A. 그러니까 맞잖아 이거. 실수만 나오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Z랑 Z바 두 개를 곱하면, 얘랑 얘 두 개를 곱하면 뭐예요?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I가 안 나오죠. 실수만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자, 2번. Z바랑 Z랑 서로 똑같으면 뭐게? 라는 질문이야. 얘랑 얘랑 서로 똑같으면 뭐게? 자, 어째서 얘네 두 개가 똑같을 수 있는 걸까요? 뭐가 뭐기 때문에? 얘랑 얘 두 개가 똑같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허수 부분이 0이라면. 허수 부분이 0이라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Z와 Z바가 똑같으면 이라는 그 말에 화살표 찍 하고 B가 0이라면 이라고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0이라면 이라고. 다녀. 그래서 B가 0이라면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실수라는 소리죠. B가 0이라면 A만 남는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Z는 실수.
그래서 Z와 Z바가 서로 똑같으면 Z는 실수다. 왜? 중간 이유가 B가 0이라면 이라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B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0이라는 소리야? 얘랑 얘 반대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A가 0이라면 이라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A는 0이고 B는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 죽어있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B만 살아있는 순허수거나 B도 죽은 0이거나 해서 이제 순허수 또는 0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Z랑 Z바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면 A가 0이라는 소리니까 그 말은 B가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은 B가 멀쩡히 살아있을 수도 있고 B도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B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순허수, B도 0이라면 0 해서 이제 요거는 두 케이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 6 이건 얘랑 그러니까 Z1을 A1 플러스 B1I 그다음 Z2를 A2 플러스 B2I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 1, 2 이거 좀 헷갈려서 나 못 살겠다 하면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뭐든 괜찮아. 자, 그렇게 세팅해 놓고 너네가 백지 테스트 할 때 증명해서 갖고 와. 알겠죠?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의 켤레 복소수가 얘네 두 개의 켤레 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한 것과 똑같은지 다른지를 찾아보자. 당연히 같을 겁니다. 같다고 지금 여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켤레 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뺀 것과 그들의 뺀 것의 켤레 복소수랑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십시오. 역시 같을 거예요. 근데 직접 계산을 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곱했을 때랑 나눴을 때도 똑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뭐 귀찮은 거 다 너네들한테 시키죠, 그렇죠? 근데 혼자 손으로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잘 기억하고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어차피 여기 증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뒤에 130페이지 다 써져 있으니까 4번, 5번, 6번 보이시죠? 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맞춰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보고 베끼지는 마실 것. 자, 그 다음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i의 거듭제곱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i를 하나로 곱하면 그건 뭐게? 아이. 그냥 i죠. 단순한 질문. 뭐 루트 마이너스 1도 괜찮지만. 자, i를 2개 곱하면 그건 뭐게? 마이너스. i를 3개 곱하면 그건 뭐게? 마이너스 i. 그럼 i를 4개 곱하면 그건 뭐게? 1. 그럼 i를 5개를 i를 5개를 곱하면 그거는 뭐게? i. 근데 여기서 이 결과는? 여기 있는 결과랑 서로 똑같죠? 그럼 그 다음에 i 6개 곱한 건 또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i 7개 곱한 건 마이너스 i겠지. i 8개 곱한 건 1이겠지. i 9개 곱한 건 i 10개, 11개, 12개, 13개, 14, 15, 16, 17, 18 순환합니다. 4개씩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i의 100제곱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100제곱을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이제 뭐로 나누고 싶어져요? 4로 나누고 싶어지죠. 20은 어디서 떨어진 숫자야?
4로 나누고 싶어지죠. 4로 나누고 싶어지는데 4로 나눴더니 몫이 25고 나머지가 0이야. 0으로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가 0이지.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이었었던 아이가 이 넷 중에 누구야? 4제곱. 그렇지. 이거 얘랑 똑같은 값이 나왔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i의 37제곱. 그럼 이건 뭐야? 37 나누기 뭐 하고 싶어져? 4. 4 하고 싶어지죠. 그럼 몫은 9고 나머지는 1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 나머지가 1인 게 누가 있어? I. 그렇지. 그럼 답은 i야. 간단하죠? 네, 4개씩 사이클을 도니까 우리 4개씩 사이클 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i의 거듭제곱의 값을 매우 쉽고 빠르게 나타내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높아심에 하는 말이지만 이 i가 분모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i의 뭐 43제곱 분의 1. 물론 이제 i의 43제곱이 뭐지? 라고 하면서 찾아가셔도 되긴 하지만 이런 건 어때요? i의 44제곱. i의 44제곱. 얘가 살짝 큰 1을 갖고 있는 i. i의 44제곱이 1이잖아. 그치? i의 44제곱을 내가 여기다가 그냥 곱해줘. 어차피 나는 1을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1을 곱해주는 거잖아. i의 44제곱 곱해줘. 그럼 얼마야? I. i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i입니다.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다시? 뭔가 좀 훅 지나가 버렸어? 자, 난 얘가 궁금해요. 근데 얘에다가 1을 곱한 것은 그냥 원래 얘 값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얘에다가 1을 곱했어. 그랬더니 그게 i가 나온대. 아, 너도 i였구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i의 43제곱을 구해. 자, 나누기 4 하면은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3이죠? 1, 2, 3. 예. 아, 너는 마이너스 i분의 1이었구나. 그럼 분모 문제에 각각 i를 곱해서 유리화 시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다시 그게 대신 그리고 접근 방식은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어쨌든 i의 거듭제곱 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저기 박스가 있으니까 애들이 신발을 잘 못 넣는구나. 아, 이것도 지워야지. 자, 그 다음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거 뭐라고 했었지? 루트 6.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영어가 그래, 알겠어. 있어. 심화고. 이따 다시 와서 공부하십시오. 260문제 다 제출했어. 저 이따 끝나고 올 시간 왜 안 돼? 끝나고 운동 가야지. 그러니까 동업은 끝나자마자 집 들러서 옷 갈아입고 바로. 알았어, 내일 아침에 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도 과연 똑같은 방식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약속하면서 얘네 둘만 곱해서 써주면 그게 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럼 그 방식대로라면 얘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야? 루트 마이너스. 얘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서 루트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루트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루트 6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이게 우리가 직감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야. 물론 전제 조건은
이때 적용됐었던 그 아이디어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맞아요?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식적인 답. 근데 이 중에서 하나의 결과가 실제로 다릅니다. 그거를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다른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너네가 지금부터 직접 이 세 개의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쪼개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루트 3 곱하기 i. 자, 이것도 쪼개세요. 루트 2 i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쪼개서 이 세 개의 값을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어디 뭐 여백에다가 다 해봤어? 신중하게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결과랑 다른 게 있네? 라는 걸 직접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만 계산하면 다 계산이 능숙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자, 두 번째 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계산 결과는 루트 이거대로 불러주세요. 자, 얼마? 루트 마이너스 6. 좋아요. 자, 이 밑에 있는 거는요? 루트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것은요? 마이너스 루트. 너무 좋아요. 네. 세 번째 요거. 그러니까 이 네 개로 따진다면 마지막 네 번째 것만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지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자, 이 친구가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i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안에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플러스 1 되니까 그냥 2, 3 해서 그냥 6 나오는 것처럼 나오겠다라고 예상했었던 그 예상이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지. 실제로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루트 1이 되는 게 아니라 i 제곱으로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의 최종 결과는 이렇게 거쳐서 루트 6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개는 그냥 평범하게 익숙한 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냥 뭐 안에 있는 것들끼리 두 개 곱해가지고 짠 하고 써주시면 되는 거지. 다만 둘 다 음수인 경우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주의하셔라.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런 허수, 복소수 계산을 할 때 그냥 애당초 루트 2i, 루트 3i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막 괜히 굳이 주의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바꾸고 계산하면 단 하나도 틀릴 게 없다. 굳이 뭘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모두 다 정확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뭐라고? 모두 루트 2i, 루트 3i, 루트 5i, 루트 7i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써놓으면
조심할 것 하나 없이 안정적인 결과가 무조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히 학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분리를 해서 계산할 것.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그거를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자, 이 경우에는 그냥 루트 ab로 이 경우에도 루트 ab로 이 경우에도 루트 ab로 나왔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로 나왔지만 이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온 녀석이었죠. 이 마지막 거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건을 주기도 하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도록 하는 ab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본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얘를 조건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참 진짜 너무하죠, 그렇죠? 그냥 좀 얌전하게 A, B는 둘 다 음수란다 라는 얘기한 게 그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막 어떻게든 골탕 먹이려고 조건을 저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 그걸 만족하는 AB에 대하여 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A랑 B가 둘 다 음수인 거구나, 네 번째 케이스구나, A랑 B 둘 다 음수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따로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걸 외우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만족하는 건 A와 B 둘 다 모두 음수다라는 것을 외우는 이유가 이 연산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조건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걸 따로 별개로 같이 외워두고는 계셔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친구의 자매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수의 형태. 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루트 2분의 루트 3. 자, 얘가 우리는 루트 2분의 3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 친구는 뭐로 나오는지를 직접 아까의 그 방식을 바탕으로 구해보시고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루트 3? 이것도 루트 뭐로 나오는지 구해보시고요. 마지막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것도 역시 루트 뭐가 나오는지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러니까 i의 표현보다는 이런 루트의 표현으로 좀 써달라라는 부탁으로 내가 일부러 틀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세 문제만 계산을 해봐.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분리해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조심할 거 하나 없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콘텐츠예요. 힘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찾아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원래 이 계산대로라면 나왔어야 할 i와 실제 여러분들이 구한 답. 원래 나왔어야 할 i와 실제 나오는 답. 원래 나왔어야 하는 i와
실제 나온 답 이렇게 총 6개를 살펴볼 겁니다. 준비가 다 되었을까요? 괜찮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이 친구는 이 규칙대로라면 뭐가 나왔어야 정상이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어야 정상이야. 자, 실제 여러분들의 정답 뭐가 나왔습니까? 자, 실제 답 뭐가 나왔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자신있게 얘기해봐. 괜찮아. 틀려도 돼. 자, 맞으면 휴 다행이다 하면서 안심하고 가시면 되고, 틀리면 어이 하면서 충분히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선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그냥 얘기해. 자, 뭐가 나와요? 실제 답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네, 실제 답도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왜요? 요거는 우리가 좀 공간이 부족하네. 루트 2분의 루트 3 i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3 i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3에 i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구 원래 예상되는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얘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그러면은 루트 2i 분의 루트 3이 되죠. 자,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3 하고 i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i분의 1은 이대로는 활용 못하죠.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 각각 i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i제곱분의 i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i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면 돼? 마이너스 앞으로 일단 튀어나가고 루트 2분의 3 i인 건데 i까지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결과랑 비교해보면 다르죠? 오! 이번에는 얘를 조심해야 되네? 그쵸?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계산을 한다면 굳이 조심할 필요 없이 올바른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올려놨어. 그거 보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대로의 이 규칙 같은 것들 루트 2i라고 막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조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정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별표를 외쳤어? 아까 이것처럼 조건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의식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밑에 있는 거는요, 원래 예상대로라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2분의 3 이렇게 나와야죠. 루트 2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내가 얘를 쪼개가지고 놓으면은 루트 2i 분의 루트 3i. 자, 그러면 여기 i랑 i는 둘 다 똑같이 약분돼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3. 자, 어때요? 원래 우리의 예상과 실제 결과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번째 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a분의 루트 b는 일반적으로 루트 a분의 b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도 있다. 그 케이스는 어떤 경우였다? a와 b가, a는 음수, b가 양수인 경우였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1번 이 연산하기 위해서, 2번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2번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외우는 이유는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일 때 그 a와 b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라는 이 조건을, a는 음수 b는 양수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해석하고 문제 적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만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 이해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없나요? 다시 한번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할 때는 꼭 뭘 하면 된다? 몇 i라고 분리만 해서 계산하면 내가 뭘 의식하거나 따로 신경 쓸 거 없이 알아서 정답이 나온다. 이 조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조건문을 해석하기 위해 따로 공부를 떼서 배운 것뿐이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한 내용 중에 혹시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만 이건 말로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복소수라는 것은 허수라는 것의 범위를 봤을 때, 허수라는 녀석을 봤을 때 실제 존재하는 거였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 실제 존재 안 해? 허수 실제 존재 안 하지. 자, 안 하는 놈들끼리 대소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본 귀신과 네가 본 귀신 중에 누구 귀신이 더 키가 클까? 라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쪽 산에 사는 도깨비랑 저쪽 산에 사는 도깨비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 산에 사는 호랑이랑 저 산에 사는 호랑이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이건 대소 비교가 가능하잖아. 존재하는 그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이 도깨비랑 저 도깨비, 이 귀신이랑 저 귀신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2 플러스 i와 3 플러스 2i. 자, 이 중에 누가 더 커요? 몰라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대소 비교라는 것 자체를 애초에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자, 2 플러스 i랑 3 플러스 i 허수 부분이 동일하잖아. 실수 부분만 이렇게 하나 차이가 나지. 허수 부분은 동일해. 실수 부분만 이렇게 하나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 아니야, 이것도 정의를 안 내렸다. 이것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자명하게 얘는 무조건 얘보다 1만큼 더 크니까 일단 얘랑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얘보다 1만큼 더 큰 건 맞네?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애초에 대소관계를 정의를 안 내렸어. 네, 같은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상등, 그건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은 우리가 비교를 못한다. 애초에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질 않았어. 그래서 얘가 그래도 얘보다 1만큼 더 큰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크고 작음을 논할 수 없다라고 애초에 못을 박아놨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내가 오늘 나왔었던 그 귀신이 키가 요만했는데 얘가 키높이 구두를 신어가지고 키가 요만해졌어. 그럼 이때 키가 더 큰 걸까? 저때 키가 더 큰 걸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뭐 없잖아. 없는 귀신 갖다가 무슨 뭐 키가 더 크고 작고를 뭘 나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알겠죠? 허수는 그만큼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애초에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소 비교는 논하지 않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논하지 않는다. 대신 상등, 즉 서로 같은 관계는 존재하긴 한다. 알겠죠? 네. 뭐 더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네, 그럼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